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NF입니다. LNF는 2차전지 양극화 물질과 그에 관련된 소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계속해서 그냥 횡보하면서 큰 주가의 변동 없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2017년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제 2020년도부터죠. 그래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좀 크게 상승을 했고,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점 보시면요, 최근에 27만 9천 원까지 좀 찍고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 거의 다 와가면서 23만 5천 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등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다시 한번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눌릴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신 분들은 요 꼭대기에서만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대부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계실 텐데요.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투자에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개인이 오히려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이제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는 이런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공매도 비중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안정적이다 한 번씩 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튀었어요. 이제 10까지 좀 올라오면서 매매 비중이 좀 뛰었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4천억, 자, 그리고 5천, 3천, 3,500, 9,700, 3조 8천, 6조 5천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매출이 2021년도부터는 확실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크게 달라지고 있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적자도 기록을 하고 지지부진했어요. 역성장도 하고. 그러다가 2021년부터 급격하게 올라오는 흐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물론 적자는 조금 더 오래 봤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의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면 110, 130, 210. 그래서 이때는 조금 올랐어요. 오르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 140.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160까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부채 비율이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부담은 있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OE 보시면 과거에 괜찮았습니다. 19, 14 나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는 순이익 적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마이너스는 불가피했고요. 올해는 23까지 좀 뛰면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3까지 굉장히 양호한 수치,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ROE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년,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금 보시면 이제 과거보다 많이 올라왔지만 517원, 일단은 주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수치 자체는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배당이 너무 낮아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517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0.22%의 배당 수익률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 생각하시는 게 속편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PER은 28.64배, PBR은 5.87배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비싼 구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LNF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도 최근에 크게 오르고 있고, 철강 쪽도 굉장히 좀 중국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지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사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는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좀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국으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방역으로 그동안 좀 침체가 돼 있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이제 관련 업종들도 같이 한번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NF도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갔었고, 자, LNF의 이제 실적을 좀 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4% 이제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6.1%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한 조금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4분기는 좀 안 좋았고, 자, 이렇게 안 좋았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굳이 이 공장 페이스 2 가동으로 인한 인건비가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3분기 높은 원재료 반영으로 인한 스프레드가 축소됐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성향이 강한 ESS용 양극재 물량 재고 조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4분기는 좀 아쉬운 실적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4분기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ASP 하락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SP는 이 Average Selling Price에서 평균 판매 단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 하락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 높은 리튬 사급 비중으로 인해서 이제 전분기와 유사한 단가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행이었고요. 자, 이어서 LNF 1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요. 어쨌든 4분기가 굉장히 눌렸잖아요. 근데 1분기는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7.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2.9%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다시 한번 눌렸던 이런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향 테슬라 양극재 출하량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환율 하락, 그리고 굳이 이 공장 페이스 2 초기 가동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약 6%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요. 이제 앞으로의 좀 전망을 보자면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살아날 거다, 외형적인 성장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도 회복은 되지만 어쨌든 2분기도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면서 좋아질 전망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굳이 이 공장 페이스 2 양산이 2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세계 최초 90% 이상 단결정 양극재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산이 시작이 되면 이제 향후 실적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점차 늘어나겠죠. 여기서 실적이 잡히면 또 우리가 그것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고객사 다변화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이제 수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슈 마무리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평가 구간까지 올라왔고, 비록 오늘 좀 차익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물론 시장이 좀 눌려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더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증시가 안 좋아서 6.19%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고레벨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는 좀 높은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구간이죠. 그래서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일부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전부는 말고요. 앞으로 저는 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분기 내용도 괜찮고 하반기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뭐 단발성 악재라든지 이런 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일단은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여기서 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는데,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전고점 부근이죠. 27만원까지만 좀 보세요. 27만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료 괜찮아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뭐 27만원 갔는데 이때도 더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이런 수치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만 좀 어깨에서 팔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요, 한번 차익 물량이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 3분기까지 봤을 때는 더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익 실현 조금 하셔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투자 항상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없긴 하겠지만, 뭐 혹시라도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낙폭이 뭐 큰 구간도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